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2020년 혹은 그 이전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아마도 10명이면 10명 다 테슬라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크게 오르고 대형 회사가 되고 나면 뒤돌아 봤을 때 10년 전 혹은 2, 3년 전에 투자를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라도 그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매수를 고민했다거나 매수를 하고 나서 너무 일찍 팔았을 경우에는 그 아쉬움이 한층 더 강하게 오죠. 자,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고 뉴스와 하이프가 아니라 분기실적 수치와 재무제표 그리고 그 회사를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팔로우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쓴다면 그 회사의 주식이 다음 달 혹은 내년에 30%, 50% 떨어진다고 해도 불안함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더 사고 싶은 마음에 흥분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사실 웬만한 투자자들은 막상 확신이 강하게 들었던 주식일지라도 50% 이상 떨어질 경우 신나하기보다는 불안해하기 쉽죠. 자, 그런데 투자계의 거물들을 보시면 오랫동안 지켜보던 주식이 사실 50% 이상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 오히려 그동안 모았던 돈을 크게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워렌 버핏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만큼 저평가된 회사들을 잘 찾아내고 장기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Billionaire Investor 론 베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15불이었을 당시에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크게 투자를 하셔서 지금은 5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회사의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주식을 한번 사면 정말 거의 평생 팔지 않는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론 베런이 최근 들어 2014년에 테슬라만큼이나 강한 믿음이 생기는 회사가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나눠주셨고 그 이유와 수치들도 나눠주셨는데요.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며 테슬라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2030년에는 시가총액이 500조 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오늘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1년에 239불 하던 서비스를 무려 167불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시킹 알파 퀀트 시스템의 창시자께서 시킹 알파 플랫폼을 사용해서 각 분야의 탑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직접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힘든 마켓의 하락으로 저평가되어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제 장기 투자들이나 차트 분석을 통해 마켓의 상향 혹은 하향 트렌드를 기반으로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드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커버콜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힘든 마켓을 함께 잘 견디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론 베런이 테슬라만큼의 성장을 확신하며 본인 포트폴리오에 네 번째로 큰 비중을 들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자, 아직은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언급한 적이 있었고 론 베런 역시 조만간 상장을 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론 베런이 왜 이 회사가 테슬라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2030년에는 회사의 가치가 대략 몇 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부문에서 경쟁자가 없듯이 왜 이 회사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모토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이 이 회사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 등 아주 좋은 인사이트들을 나눠주시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회사가 상장할 때쯤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esla's the largest and SpaceX is fourth or fifth largest. And those two companies, Tesla's 10%, SpaceX is 4%. And those two companies will be among the fastest growing companies that we invest in for a long time to come. SpaceX is a private company still. It's being valued in the stock market for $150 billion. That's in the private market in terms of how people are thinking about that private valuation. That's the transactions are taking place at a $150 billion valuation. I think that ultimately, we think that by the time they go public with SpaceX, with Starlink, in the next 3 years, 2027 or so, 4 years, the company will be worth $250 to $300 billion. And I think that by 2030, it could be worth somewhere around $500 billion. Why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go public? Well, a lot of people have been investors for a long time and they probably want to exit. I don't want an exit in my lifetime, but there are people who want exits. First of all, what they have is that Elon had the idea to go to Mars. In order to go to Mars, you need to have reusable rockets. That's what he's developed. No one else has been able to have a rocket you can fly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he analogizes it to if you're going to go from New York to London and you fly in a 747 and you throw it out after every time you use it, it's going to be a very expensive trip. So he wants to have a rocket that can go up and down. We think about it as the railroad to space. Just like the old railroad opened up the West, the railroad that they have is the rocket that goes up and down and you can use over and over again. So other people, it costs them to get to space $100, $200, $300 million. They use a rocket one time and throw it away. And then in order to justify spending that much money on a rocket, you have to have satellites that c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lso. What we're doing is low Earth orbital satellites that can go over and over again. And that's a business that can ultimately, Morgan Stanley and Goldman Sachs think that the opportunity is for $1.2 trillion of annual revenues. $1.2 trillion. No one else can do thi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eels it's so important to have internet access and all around the country, to everyone have it, that in order to get internet, it costs you $16,000 a mile to string wire in the ground. $16,000 a mile. They just had an article in the Wall Street Journal a week or two ago that talked about they wanted to wire up houses in Nevada desert. And there were $53,000 per house. Biden has a $44 billion program to hook up. So instead of having $53,000 a house, you can buy an antenna for $500. Instead of $53,000, do we not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a competitor to this? And the reason I ask you, so for example, on the satellite front, Amazon has this thing called the Kuiper Project, right? And they're hoping to get into this space. I imagine there may be a couple others, or do you look at this and say it's like all the automobile makers who are now Tesla, and look how far behind they really are? China feels that 7 or 8 years that they could be able to re-land, to use a rocket over and over again. And I'm sure they will be able to. China's a brilliant people there. They work hard and they're well educated. So basically, of course, they're going to be able to do it ultimately. But we're doing it now, and we've been doing it now for several years already. When we began to invest in SpaceX, so we invested in Tesla 2014 to 2016. We invested starting in SpaceX in summer 2017. 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듯이 미래에는 분명히 지구에서 화성이나 달까지 여행 가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의 성장 포텐셜을 보고 아마존을 비롯해서 많은 대형 회사들이 우주여행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벗어나면 우주선들이 분리되면서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우주선 자체가 폐기 처리가 됐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으면 그 비행기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을 하고 나면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 상당히 비싼 여행이 되겠고 돈을 낭비하는 격이 되겠죠. 지금의 우주선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일론 머스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우주선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스페이스X에서 최근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런 베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를 행성과 행성을 연결해주는 철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비행이 이제는 자연스럽듯이 미래에는 행성 간의 비행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며 스페이스X가 두 행성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철도 역할을 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여행 분야 시장이 앞으로 빌리언이 아니라 1.2 트릴리언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테슬라와 경쟁할 만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없듯이 스페이스X 역시 경쟁자가 없을 만큼 강한 모토를 지닌 회사이며 이 회사의 성장 포텐셜 역시 2014년에 테슬라만큼이나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호스트께서 최근에 중국에서 스페이스X가 이룬 성과를 본인들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중국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런 베런이 말씀하시기로 일단은 중국 분들이 참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국이 충분히 스페이스X가 이룬 성과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7년에서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7년에서 8년 후에는 지금 스페이스X가 이룬 성과를 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7, 8년 후면 스페이스X는 아주 다른 레벨의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주여행 시장의 성장 포텐셜과 이 분야의 선두에 있는 스페이스X가 2014년에 테슬라와 너무 유사하고 테슬라만큼이나 강한 모트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이 회사의 프라이빗 컴퍼니로 크게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이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해도 테슬라처럼 10배 이상 오르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발표가 나면 분명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회사이고 테슬라만큼 성장할 포텐셜은 충분히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상 오늘은 론 베런이 테슬라만큼 성장 포텐셜이 많고 2014년 당시에 테슬라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생각하신 스페이스X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